안녕하십니까? VIP의 학부형생 신채연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하게 될 논문은 Real-Time Multiperson 2D Pose Estimation Using Part Affinity Field입니다. PAF는 이미지 속의 신체 부위, 즉 관절들을 올바른 사람과 연결하는 데 필요한 위치 및 방향 정보를 담고 있는 2D 벡터 필드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서론입니다. 실시간 다중인원 자세 예측에는 크게 세 가지의 챌린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확실한 인원수입니다. 이미지 내 사람의 수와 위치, 크기를 예측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두 번째로 복잡한 간섭입니다. 접촉, 가림 등의 신체 부위 연결의 어려움입니다. 세 번째로 실시간 처리 속도입니다. 인원수가 많아질수록 당연히도 그에 따라 계산량이 증가합니다. 아래 예시들은 가려짐에 따른 포즈 추정 오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존의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접근 방식에 대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탑다운 방식입니다. 화면 상단을 보시면 먼저 사람을 찾고 각 사람마다 자세를 추정합니다. 이 방식은 정확도는 높일 수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첫 단계에서 사람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포즈 추정 자체가 불가능하며 무엇보다 사람 수가 늘어날수록 계산량이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이 논문에서 채택한 바텀업 방식입니다. 화면 하단을 보시면 사람을 먼저 찾지 않고 모든 신체 부위, 즉 관절을 먼저 다 찾습니다. 그 후에 이 부위들을 사람별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사람 수와 관계없이 계산 속도가 일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많은 관절 후보 중에서 누구의 팔과 누구의 어깨를 연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매칭 문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매칭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Part Affinity Field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다음은 논문에서 제시된 메소드들입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TAF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체 부위를 비모수적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팔을 표현할 때 단순히 팔꿈치 점과 손목점을 잇는 가상의 직선 하나로만 생각했습니다. 정보가 너무 단순하다 보니 두 사람이 겹치면 그 선이 누구의 팔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PAF는 다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팔이 위치한 영역의 모든 픽셀 하나하나가 노란색 화살표, 즉 방향 벡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PAF는 모델에게 팔은 이렇게 생긴 거야 라고 형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픽셀들은 손목 쪽으로 흐르고 있어라는 방향성 그 자체를 학습시킵니다. 이렇게 픽셀 단위로 빽빽하게 방향 정보를 채워넣었기 때문에 팔이 서로 교차하거나 복잡하게 꼬여 있는 상황에서도 화살표의 흐름을 보고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PAF 덕분에 계산이 빠른 바텀업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탑다운 방식 못지않은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키텍처 흐름입니다. 실제 시스템상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체 아키텍처의 흐름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력 이미지입니다. 네트워크를 통과하면 두 가지 정보가 동시에 생성됩니다. 먼저 컨피던스 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정 신체 부위, 예를 들어서 어깨나 무릎 같은 그런 신체 부위가 있을 확률을 픽셀 위치마다 찾아냅니다. 즉, 부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탐지합니다. 동시에 PAF가 생성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신체 부위 간의 연결 흐름을 픽셀마다 인코딩합니다. 즉, 부위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찾아낸 컨피던스 맵과 PAF의 정보를 바탕으로 바이팔티타이트 매칭을 수행합니다. 수많은 관절 후보들 중에서 벡터 흐름과 가장 잘 일치하는 짝을 찾아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과 도출 단계에 이르면 다수의 사람이 섞여 있어도 각각의 사람에 맞는 정확한 퍼즐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먼저 인풋 이미지는 VGG19 네트워크에 들어갑니다. VGG19은 19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진 CNN입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미지넷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VGG19의 강력한 특징 추출
능력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학습 효율과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개의 레이어를 전부 쓰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 10개의 레이어까지만 사용하여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합니다. 이렇게 뽑아낸 특징 맵을 여기서는 F라고 부릅니다. 추출된 특징 맵 F는 두 개의 브랜치로 나뉘어 들어갑니다. 먼저 브랜치 1입니다. 브랜치 1은 신체 부위가 어디 있는지 찾는 컨피던스 맵을 예측하고, 브랜치 2는 부위 간의 연결 관계인 PAF를 예측합니다. 이 구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반복적인 정제입니다. 스테이지 1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지 1, 2 이렇게 T 단계로 계속 이어집니다. 이때 스테이지 T의 입력 부분을 잘 보시면 단순히 원본 특징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원본 특징 F, 이전 단계에서 찾은 부위 정보, 이전 단계에서 찾은 연결 정보, 이 세 가지 정보를 하나로 결합하여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사용합니다. 즉, 네트워크가 내가 방금 예측한 게 맞나? 하고 원본 이미지와 비교하며 스스로 실수를 교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각 스테이지가 끝날 때마다 로스를 계산하여 학습시킵니다. 결과적으로 이 스테이지를 반복할수록 초기 예측의 오류가 수정되면서 정확도가 점점 향상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다음은 우측 손목과 상완을 감지하는 예시입니다. 그래서 주황색 원은 목표 신체 부위, 빨간색 원은 그렇지 않은 신체 부위입니다. 스테이지를 거듭할수록 컨피던스가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흩어져 있는 관절점들을 사람별로 묶어주는 매칭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복잡한 연결 문제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풀었는가에 대한 해답을 보여줍니다. 먼저 B 그림을 보면 K-파티타이트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이론적으로 가장 완벽한 방법은 모든 관절의 가능한 모든 연결 조합을 한 번에 다 따져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지 안에 사람이 조금만 늘어나도 경우의 수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실시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D와 같은 분할 정복 전략을 택했습니다. 바로 바이퍼타이트 매칭입니다. 사람의 전신을 한 번에 맞추려고 욕심내지 않고 문제를 관절 쌍 단위로 잘게 쪼개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전체 그래프를 푸는 게 아니라 어깨와 팔꿈치 짝짓기 문제를 따로 풀고 독립적으로 팔꿈치와 손목 짝짓기 문제를 푸는 식입니다. 이때 짝을 지어주는 점수 기준이 바로 앞서 구한 PAF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단순한 1대1 매칭 문제들의 집합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복잡한 계산 없이 그리디 알고리즘만으로도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최적의 결과를 찾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델에 사용된 공식들입니다. 먼저 로스 펑션입니다. 각 스테이지당 계산되는 로스 펑션들은 예측값과 정답과의 차이를 제곱하여 계산합니다. WP는 바이러니 마스크로 데이터셋에는 분명히 사람이 찍혀있지만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만약 모델이 그 사람을 찾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답지에는 없다고 되어 있으니 모델이 잘 찾고도 틀렸다고 벌점을 받게 됩니다. 이를 트루 포지티브 페널티라고 하게 됩니다. 이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 라벨링이 없는 영역은 WP를 0으로 설정하여 오차 계산에서 아예 제외시켜버립니다. 즉, 정답이 확실한 곳에서만 채점하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중간 감독입니다. 아래 소식을 보시면 마지막 단계에서만 로스를 구하는 게 아니라 T는 1부터 T까지 모든 단계의 로스를 전부 합산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깊어지면 입력층으로 갈수록 학습 신호가 약해지는 베니시 그레디언트, 즉 기울기 소실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 매 단계마다 로스를 주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다음은 모델이 신체 부위를 찾을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그라운드 트루스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점을 분포로 변환합니다. 단순히 특정 픽셀 하나만 정답이고 나머지는 오답이라고 하면 학습이 너무 어렵고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수식과 같이 가우시안 분포를 적용하여 관절 중심에서부터 멀어질수록 값이 서서히 줄어드는 히트맵 형식으로 변환해 줍니다. 마치 어두운 곳에서 손전등을 비췄을 때 빛이 번지는 것과 같은 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겹쳐있을 때의 처리입니다. 이 부분이 모델의 정밀도를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두 사람의 관절이 가까이 붙어 있어서 두 개의 가우시안 분포가 겹친 상황입니다. 만약 노란색 선처럼 평균을 내버리면 두 봉우리가 뭉개져서 하나로 합쳐지거나 피크 높이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모델은 두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고 어중간한 위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수식에 보이는 것처럼
최대값 연산을 사용했습니다. 파란색 선을 보시면 두 봉우리의 높이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계가 뚜렷하게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처리 덕분에 사람이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도 각각의 관절 위치를 명확하게 분리해낼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제안점인 PAF의 정답지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먼저 위쪽 그림을 보면 관절과 관절 사이에 있는 단위 벡터, 즉 방향을 구합니다. 이때 단순히 선 하나만 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팔 두께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너비를 가진 직사각형 영역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영역 안에 들어오는 모든 픽셀들에게 이 팔은 저쪽 방향으로 뻗어 있다라는 벡터 값을 할당해 줍니다. 즉, 픽셀들이 방향 정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아래에 있는 겹침 처리 방식입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는 관절 위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맥스 연산을 사용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PAF에서는 여러 사람의 팔이 겹칠 때 평균 연산을 사용합니다. 수식을 보시면 평균을 구하고 있죠. 하지만 벡터는 위치가 아니라 흐름이기 때문에 두 팔이 교차하는 지점에서는 어느 한쪽만 선택하는 것보다 두 방향 정보를 부드럽게 평균내어 통합하는 것이 학습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매칭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여주는 수식입니다. 크게 점수 계산과 최적의 짝 찾기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위쪽 수식은 이 두 점을 연결하는 게 맞을까를 판단하는 채점표입니다. 수식을 보시면 예측된 PAF 벡터와 두 점을 잇는 단위 벡터를 내적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은 선의 방향과 모델이 예측한 흐름이 일치할수록 값이 커지고 방향이 다르면 점수가 낮아지거나 0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단순히 거리만 가까운 점이 아니라 실제 신체 구조의 흐름에 맞는 연결에만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높은 후보 연결선들에 대해 점수를 구했다면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래 수식은 전체 점수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짝을 지어주는 최적화 수식입니다. 이때 사지의 종류별로 문제를 나누어 가장 점수가 높은 조합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우선 코코 2016 키포인트 챌린지 결과입니다. 표를 보시면 에버리지 프레시션 61.8점, 그리고 AP 50 기준 84.9점을 기록하며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MPII 데이터셋에서의 결과도 기존의 대표적인 바텀업 방식은 D8컷과 비교했을 때 정확도는 8.5% 향상되었습니다. D8컷 방식에 비해 추론 시간을 6자리 수 이상 단축시켰습니다. 다음 A 그래프는 PAF 방식이 기존의 중간점 방식보다 월등함을 보여주고 B 그래프는 멀티스테이지 구조가 반복될수록 성능이 향상됨을 증명합니다. 결론적으로 PAF라는 독창적인 방법을 통해 다중사람 포즈 추정의 정확도와 속도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음을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행시간 분석입니다. X축은 이미지 내의 사람 수, Y축은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실행시간입니다. 먼저 파란색 선 방식을 보시면 사람 수가 늘어날수록 실행시간이 증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 한 명 한 명을 따로 잘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사람이 붐비는 상황에서는 실시간 처리가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주황색 선, 바텀업 방식을 보면 사람이 한 명이든 20명이든 실행시간이 거의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방식의 연산 구조 때문입니다. 전체 실행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CNN 처리 시간은 이미지 전체를 한 번에 보기 때문에 사람 수와 무관하게 상수 시간만 소요됩니다. 물론 파싱 단계에서는 사람 수에 따라 연산량이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프에서 보시듯 전체 시간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19명의 사람이 등장하는 복잡한 비디오에서 초당 8.8프레임의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많은 실제 환경에서도 속도 저하 없이 안정적인 실시간 포즈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